최근 장성한 자식을 위해 노후 자금까지 지원하다가 자살한 70대 노인의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다 자란 뒤에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사람들, 캥거루족이라고 부르는데요. 20, 30대 캥거루족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2000년 전후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04년부터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품 안의 자식이 아닌 부모들의 혹이 돼버린 캥거루족. 무엇이 그들을 주머니 속에 가둔 것일까요? 캥거루족의 실태와 사회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YTN 사이언스 신경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나이가 들어도 취업을 못해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을 이제 캥거루족이라고 부른다는 것인데요. 네. 최근에는 취업을 했는데도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계속 바라는 신캥거루족까지 등장을 했다고요. 네, 직장이 있고 독립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함께 살며 부모의 도움을 받는 자녀들을 말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만 25세에서 44세의 캥거루족, 신캥거루족이 약 116만 명으로 추산됐는데요. 특히 4년제 대졸자는 2000년에는 20% 정도였지만 2010년에는 약 35%로 늘었습니다. 고령자와 고학력 캥거루족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정말 씁쓸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캥거루족이 이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굳어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고요. 자, 캥거루족. 어떻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우선 우리나라 투교의 부모와 자녀 간의 끈끈한 관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경기 침체로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캥거루족이 탄생한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때문에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 부족으로 여길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가족을 이제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는 우리 고유의 가족 문화가 밑바탕이라는 설명이 좀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캥거루족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개인주의가 이제 강한 서구에서도 우리와 조금 다르지만 캥거루족이 이제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최근 이 캥거루족 문제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프랑스에서는 쫓아내려는 부모와 나가지 않으려는 자식 사이에 연간 900건의 소송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부모의 퇴직금을 축낸다는 뜻으로 키퍼스, 캐나다에서는 직장 없이 떠돌다 집으로 돌아온다는 부메랑 퀴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성인이 된 자녀를 이제 계속 돌봐야 하는 우리의 부모들, 자녀 뒷바라지에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이제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캥거루족이 나중에 경제적 대책이 없는 노인들을 양산하는 결과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캥거루족은 자녀가 20, 30대, 부모가 50대가 대부분입니다. 부모는 직장이 있지만 자녀가 취업을 못하는 상태인데요. 이 경우 부모는 노후 대비보다는 스펙 쌓기와 같은 자녀의 취업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결국 자녀가 취업을 해 독립을 하게 되면 부모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캥거루족의 실태와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모자 살인 사건. 범인은 바로 살해된 두 사람의 아들이자 동생 정모 씨였습니다. 정 씨가 가족을 대상으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정된 경제단체에서 일했던 78살 이모 씨. 아들의 사업을 돕기 위해 노후자금까지 쏟았지만 사업은 잘 풀리지 않았고 아들 부부와도 사이가 서먹해졌습니다. 결국 외로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늙은 부모의 노후자금에도 손을 벌리는 캥거루족이 늘면서 패륜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캥거루족은 주머니에서 보살핌을 받고 사는 새끼 캥거루를 빗댄 용어입니다. 성인이 돼서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를 말합니다. 모든 패륜 범죄가 캥거루족 현상에서 비롯됐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얹혀 살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녀들이 늘면서 존속 살인 사건도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지금 패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에게 의존적인
그런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제 부모들이 여러 가지 뭐 생활의 어떤 지원 뭐 이런 것들을 뭐 해줬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줄어든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과거 20대 젊은 층에 한정됐던 캥거루족이 이제는 30, 40대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중년 캥거루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사는 30, 40대 성인은 2000년에는 25만 3,200여 명이었지만 2010년 48만 4,600여 명으로 무려 91%나 증가했습니다. 60세 이상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는 이유도 자녀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가 29%, 손자, 손녀 양육과 자녀의 가사를 돕기 위해서가 10.5%로 이 둘을 합치면 본인의 독립생활이 어려워서 같이 사는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산다는 겁니다. 캥거루족이 증가하면서 부모 세대가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80세, 90세까지 죽어야 될 때까지 일해야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경제적 자립을 해야 될 이 청년들이 계속 부모와 함께 얹혀서 살고 있는 문제는 유교 자본주의 문화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장도 얻었고 이제 나이도 이제 뭐 28, 뭐 30 다 돼가는데 부모님도 자기 생활이 있잖아요. 자기 생활하는데도 많이 방해된다기보단 좀 걸리적거리죠. 안 좋게 얘기하면 돈도 한 달마다 뭐 100만 원, 뭐 80만 원씩 계속 용돈 나가면 힘들죠.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성인이라면 생애 단계마다 교육과 취업, 결혼이라는 과업들을 스스로 해나가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부모에게 해결책을 요구하는 겁니다. 부모들도 상황이 안 좋은데 계속 그 해결을 바라는 그 성인 자녀들이 늘어나기만 한다면 기대의 불일치라든가 해주지 못하는 부모 세대나 바라는 성인 자녀 세대나 서로 갈등과 스트레스만 늘어날 뿐이죠. 이런 문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저성장에서 출발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6% 안팎이었고 수많은 실업자들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대로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도 캥거루족과 더불어 청춘의 고단한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캥거루족을 예약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근데 학자금 대출을 할 때 생활비 대출도 가능하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학생에게 빚이 되잖아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항상 아르바이트나 근무를 안 해본 적이 없고요. 지금도 제 가방에는 책이 산더미고 과제와 이런 것들이 시달려서 지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직장을 갖거나 미래가 돼도 당장 자립을 할 수 있을까? 캥거루족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과 주거, 여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을 해서도 그 여파는 계속됩니다. 취업 시장에 나갔는데 생활비도 마련을 해야 되고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되고 또 결혼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다 부담하기에 임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주거비 부담이 없고 또 식비도 어느 정도 절약이 되고 하잖아요. 전문가들은 캥거루족과 관련된 갈등들이 부모 세대의 부족한 노후 준비와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을 빚어낸 결과라고 합니다. 청춘을 누려야 할 20대,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할 30대, 그리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40대라는 점에서 캥거루족은 우리의 미래와 국가적 성장 동력과도 연관된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부터 이미 캥거루족 예약을 한 셈이라는 대학생의 말이 좀 계속 떠오릅니다. 취업이 갈수록 이제 힘들어지면서 대학원이 학문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당장의 취업 그 부담을 덜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취재한 학생도 장학금을 받는 연구 대학원생으로 뽑혔는데요. 공부를 더해 석사학위를 따고 나면 취업문이 더 좁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학생들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알지만 공부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취업을 못해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청년 캥거루족도 이제 문제지만 중년 캥거루족이 또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네, 취업에 계속 실패하다 때를 놓치고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40대나 50대인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 경우는 부모도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캥거루족 문제가 이제 가정 문제가 마치 도미노처럼 사회적인 문제를 좀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좀 부담이 좀 되고요. 단순히 한 가정이 문제로 볼 때 한 가정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큰 사회 문제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캥거루족, 그 해결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최대 7천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해 줍니다. 보증금은 100에서 200만 원, 월 임대료는 7에서 17만 원 수준입니다. 대학생들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좋은 시행안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확실히 대학교 자체로 문제가 가야겠죠. 대학생이 다른 시장으로서 경쟁이 아니라 대학생만의 어떤 기숙사라던가 대학생만의 어떤 고시촌을 연결시켜준다던가. 발등에 불을 껐다 할지라도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대출을 받지 않으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때문에 대학생들은 캥거루족 확산에 있어 대학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학비 문제든 주거 문제든 교육 문제든 셋 다 이제 대학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주고 학생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경제적 부담이 없어져야 되는데 많이. 근데 대학이 부담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제일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캥거루족이 출현하게 된 배경으로 비정규직과 저임금 그리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지목합니다. 다시 말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규직을 취업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반복되는 비정규직, 그래서 아르바이트라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캥거루족의 또 하나의 개인적인 문제는 뭐냐면 사대보험에서 제외됩니다. 보인의 40년 후에 노후 자금도 받지 못하는, 그래서 개인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하는 이 양자의 가구의 피폐한 삶이 함께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캥거루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연금 제도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때문에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한 복지 문제 해결에 시급합니다. 선진 유럽과 달리 우리는 학자금, 주거, 의료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지, 사회적 안전망을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하고 매칭시켜서 노사정위원회 같은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이 문제가 초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일자리 문제를 함께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캥거루족의 증가는 가정에서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일으킵니다. 부모에게 의존해 생활하는 성인 자녀는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해 구직 활동을 이어갑니다. 구직 기간 동안 독립적인 소비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경제적 불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생활 패턴이 성인 자녀 세대의 경제적 불평등을 부추긴다고 지적합니다.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받은 그런 성인 자녀 세대와 그런 경제적 지원이 하나도 없이 혼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성인 자녀 세대와는 사실은 이제 처음 출발점부터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그 성인 자녀 세대 내부에서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캥거루족은 비단 자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부모의 측면에서 보면 캥거루족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중장년층의 부모인 경우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은퇴를 한 후에는 자산을 줄여가면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캥거루족이 부모로부터 받기만 하고 완벽한 성인이 되지 못하는 데에는
우리나라 특유의 끈끈한 가족에도 한몫을 했습니다. 때문에 일정 연령이 됐을 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관계적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생애 단계에서의 다양한 위험들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개개인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리스크들을 해결해주고 시스템들이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지나치게 그 갈등 상황으로까지 치닫는 그런 관계의 밀착성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캥거루족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다방면에서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독립심입니다. 사회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부모 곁에서 머무르지 않겠다는 캥거루족의 의지일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녀의 독립성을 키워줄 수 있는 부모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한자녀 가정이 늘어나면서 자녀에게 과도한 관심과 애정을 쏟는 부모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쉽지는 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힘들게 살아왔던 부모는 자식에게는 더 나은 혜택을 주고 싶어하는 보상 심리가 강합니다. 때문에 좋은 직장이 아니면 차라리 집에서 쉬라며 실업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넘치는 배려가 자녀를 무능하게 만들고 미래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회적으로도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그 취업을 못해서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역시 쉬운 문제는 아닐 테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꾸준히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많이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가 경제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일자리 자체를 바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자리를 나눠 고용을 늘리는 워크쉐어링 같은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사실 새끼 캥거루는 1, 2년을 어미 캥거루의 주머니 속에서 자라다가 부모의 품을 떠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기형적인 캥거루족은 부모에게 평생의 지민이 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경제적 지원을 다 하고도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한 70대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캥거루족이 보다 큰 사회 문제로 커지기 전에 해결 방안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사원의 YNNOW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학 속 이슈를 찾아서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